1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기 틱톡 스타가 그의 아내와 아내의 남사친을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He says he and Anna grew apart after they settled in San Diego. He blames the move and their lifestyle choices for ruining their marriage. Taco Tuesday, Women Wednesday, Party Saturday, Bar Sunday. Lee says Anna partied too much. 아내가 바람을 피고 외박이 잦아서 이 아내와 상간남을 살해한 거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지적 시점의 전지영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대낮에 샌디에고 고급 아파트에서 총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용의자는 무려 100만 팔로워를 보유한 틱톡 스타 알리 아불라반. 알리는 1992년 뉴욕에서 팔레스타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4살부터 밴드에서 보컬을 하고 작곡까지 했는데요. 알리는 한때 가수나 연예인을 꿈꿀 만큼 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뒤 군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2014년에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군복무를 하게 됐어요. 그는 그곳에서 1살 연상인 미래의 부인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안나는 필리핀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안나의 아버지가 알리가 있던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안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은 안나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말만 했고요. 안나가 유년기 시절을 함께 보냈던 가장 친한 친구 케이씨도 안나에 대해서만큼은 성품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나의 친구들과 측근들은 알리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주변에 항상 친구가 많았던 안나는 친구들에게 전화가 오는 일이 빈번했는데요. 친구들이 안나에게 전화를 걸면 알리가 대신 받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안나가 샤워를 하고 있어서 못 받는가 보다 생각했대요. 한 번은 케이씨가 왜 자꾸 안나 전화를 대신 받냐고 알리에게 물어봤더니 알리가 내가 받으면 안 돼? 둘이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라면서 오히려 되물었대요. 알리는 항상 안나가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싶어 했고요. 안나에 대한 집착 또한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리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총을 가지고 다녔는데요. 이 모습 또한 안나의 친구들한테는 큰 반감을 샀습니다. 근데 저라도 남자가 총을 가지고 다니면 너무 불안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당시 안나는 알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런 집착과 주변인들의 반대에도 감수하고 둘은 교제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알리는 오키나와 군대에서 나오게 되고요. 버지니아에서 가정을 꾸리고 둘 사이에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마라라고 하는 너무나도 이쁜 딸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2019년 알리는 유년 시절 때 가지고 있던 끼를 살려서 틱톡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알리는 주로 패러디하는 영상과 유머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틱톡에 스카페이스의 토니 몬타나 역할을 패러디하는 영상을 올려서 유명해졌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알리의 틱톡은 팔로워가 점점 늘더니 100만 명 가까이 팔로워가 생겼고요.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알리는 어렸을 때부터 대중들한테 각광받는 것을 좋아해서 정말 천직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인플루언서 삶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쯤 알리 가족은 더 행복한 삶을 꿈꾸며 버지니아에서 샌디에고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나와 아마라와 행복한 모습들이 담긴 가족 영상도 올라왔고요. 영상에서는 내가 얼마나 안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또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지, 자상한 남편의 모습을 업로드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가족의 영상 이면에는 육체적, 정신적 가정폭력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알리는 인플루언서로 유명해지면서 주변 여성들에게서 많은 유혹들이 있었는데요. 몇 번의 바람을 피고 안나에게 들키게 됩니다.
그리고 알리는 오히려 따지는 안나를 딸 아마라가 보는 앞에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안나는 처음에는 몇 번 참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결국 알리의 폭력성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알리는 안나가 샌디에고로 이사 오면서 친구들과 매일매일 파티를 열고 외박을 하고 또 아마라를 돌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 남자들과 외도까지 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안나의 친구들은 집착이 너무 심한 알리가 안나가 파티에 올 때부터 수시로 전화해서 어디냐? 언제 오냐? 라고 집착을 너무나도 많이 해서 절대로 외박했던 일도 없었고요. 외도는 꿈도 꿀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알리는 자신만의 망상을 가지고 안나를 의심하고 가지고 다니던 총으로 아마라가 보는 앞에서 안나를 위협하고 때리기까지 합니다. 겁먹은 안나는 경찰을 부르기도 했고요. 하루는 알리랑 싸움 중에 안나가 도망쳐서 옆집 문을 두드리면서 다급하게 경찰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알리가 자주 안나에게 손찌검하는 걸 알았던 이웃 사람들이 자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안나는 결국 알리에게 이혼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알리는 절대로 안나와 헤어질 수 없다고 붙잡았어요. 하지만 안나는 딸을 위해서라도 알리와 헤어져야 했죠. 그래서 이혼 신청과 알리의 접근 금지 요청을 신청한 상태였어요. 결국 둘은 일단 별거 생활을 하기로 했고요. 알리는 살던 집 근처에 모텔에서 지내기로 합니다. 집을 나가기 전 알리는 화가 엄청난 상태로 짐을 싸다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켭니다. 너무나도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았던 알리는 라이브가 켜진 상태로 코카인을 했는데요. 이 방송을 보던 사람들은 알리가 평소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처럼 가짜 가루를 가지고 존윅의 한 장면을 따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라이브가 끝난 다음 날 알리는 마약에 손댄 건 처음이었고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을 거다라고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여러 번 라이브를 켜놓고 마약을 했고요. 그때마다 내가 약에 손을 댄 건 전부 다 안나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가족이 버지니아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안나가 샌디에고에 가서 살자고 해서 이사까지 했는데 안나는 매일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바람 피고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다면서 안나를 향한 심한 욕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했는데요. 안나의 부모님이 필리핀이라는 것을 보면 안나를 향한 인종차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리의 사촌이자 알리의 친한 친구인 루이스조차 알리에 대해서 그닥 좋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원래부터 알리가 그랬던 건 아닌데 안나를 만나면서 집착도 심해지고 폭력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하루는 둘이 만나서 술을 마시기로 했는데 식당에 너무나도 큰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가방 안에는 코카인이 가득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에 취해서 나는 100만 팔로워 인플루언서다. 누구든 다 만날 수 있고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나는 모델도 만날 수 있고 정말 이쁜 여자들도 다 만날 수 있는데 안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안나를 놓아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때부터 루이스도 알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별거 생활을 하면서 알리는 딸 아마라의 아이패드에 몰래 도청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뒀는데요. 안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듣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알리가 없는 안나는 너무나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2021년 10월 21일 알리는 안나 몰래 복사해둔 아파트 열쇠로 안나가 외출한 틈을 타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도착한 안나는 깜짝 놀라서 친구 베런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베런은 안나의 친한 남자 사람 친구고요. 어린 시절부터 집안끼리도 친했다고 해요. 베런은 그날 오후 2시에 안나의 집에 옵니다. 알리는 안나의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모텔로 돌아가서 도청 어플리케이션으로 안나와 베런이 만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나와 베런이 킥킥거리면서 웃는 그런 즐거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알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총을 챙겨서 안나의 집으로 향합니다. 차를 끌고 가는 도중에 안나와 베런이 혹시나 성관계를 하지 않을까 하면 안 되는데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갔대요. 안나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파 위에 앉아있는 베런과 안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총으로 바로 베런의 머리를 쏘고요. 옆에서 소리 지르는 안나도 말할 틈도 없이 바로 살해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 알리는 경찰에 전화해서 아내의 집에 왔더니 자신의 아내와 아내의 친구가 총을 맞아 죽어있는 것을 자신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살해자인데 목격자인 것처럼 넘어가려고 한 거죠. 하지만 이웃집의 방범 카메라에 알리가 2시 45분경 안나의 집으로 가는 모습이 찍혀 있고요. 알리가 안나의 이름을 부르짖는 소리와 6발의 총성 소리도 녹음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안나와 베런을 살해한 후 알리는 바로 차를 몰고 아마라의 학교에 가서 학교를 마치기도 전에 아마라를 차에 태우고 자신의 엄마한테 전화해서 안나를 총으로 쐈다고 이야기해요. 아마라는 너무나도 어려서 죽었다는 게 어떤지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학교로 데리러 오던 엄마는 지금 어디 있냐고 아빠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알리는 자기가 엄마를 좀 다치게 했다. 지금 안전한 곳으로 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알리의 전화를 수상하게 생각한 경찰에 의해서 알리는 체포됩니다. 체포 당일 알리는 형사에게 안나를 베런과 바람피는 거라고 생각해서 총으로 살해했다고 자백했었는데요. 다시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마 평소에 마약을 해서 정신이 오락가락했던 걸로도 보여요. 이후에도 알리는 자꾸 말을 번복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 알리는 사형이나 보석 없는 무기징역에 처할 거라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벌어지지 않았다면 좋았을 비극이지만 알리가 죗값을 꼭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전부인 5살 아마라가 나중에 죽음이란 의미를 알게 됐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될까요? 알리가 계속해서 말도 안 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에서부터 총을 챙겨서 안나의 집으로 향한 이 모습을 보면 저는 우발적 살인이라기보다는 계획적 살인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카인류의 마약을 흡입하면 마리화나랑은 다르게 흥분된 상태가 되고 사리분별을 하기 힘들어진다고 해요. 평소 마약을 즐겨하던 알리가 본인의 감정을 주체할 수 있었을까요? 아름다운 한 생명과 무고한 남성을 떠나보낸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지적 시점 전지영이었습니다.